99.9% 성공 투자 비법 공개하겠습니다. 주식의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 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좀 성공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팁을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97%의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보고 떠난다고 합니다. 때문에 정말 상위 3%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나름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여러가지 어떤 노하우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매매 팁을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말 그대로 99.9% 성공 투자 비법이 되겠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곳에 정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면 앞으로 더 나은 자료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알찬 자료들을 문서화해서 수익맨 어플리케이션에 계속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설치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설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수익맨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요, 자, 밑으로 내려보시면 영상 하단에 수익맨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기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이 링크 주소를 누르시고 아주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박동혁 대표, 그렇죠? 여기 박동혁 대표 클릭하시게 되면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던 추천 내용들에 대한 어떤 비법 자료라든지 또는 나름의 어떤 알찬 내용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 한 번만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통해서 추천드린 종목들의 성과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출퇴근길을 이용하셔서 한 번씩만 확인하셔도 큰 도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설치하셔서 종목들 좀 이렇게 좀 받아가셔서 이익 구조 한번 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9.9% 성공 투자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화면을 보면 왼쪽으로는 종합주가지수 차트고 오른쪽으로는 코스닥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겠지, 뭔가 특별한 보조지표와 특별한 수치값과 뭔가 특별한 정보를 받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곳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서 또 지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하시면서 지난 과거의 데이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언제 수익이 잘 났으며 또 언제 손실이 또 잘 났으며 동시에 큰 폭의 손실 계좌는 어느 시점에서 발생했는지, 그것을 나름대로 좀 메모를 해 가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셨다면은 아마 바로 정답이 나왔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잘 납니다. 사실 특별한 기술적 분석이 필요 없고 특별하게 어떤 추세만 이탈하지 않은 종목이라 한다면 장이 좋아지면 종목은 잘 가기 마련입니다. 또한 반대로 시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실적이 좋아도 어떤 그 차트가 좋아도 성장성이 있어도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밀리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물론 종목의 어떤 그 기술력과 어떤 차트라든지 수급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시장 분석만 잘하고 시장에 따른 어떤 대응 전략만 잘 세운다라고 한다면 절대 돈 깨먹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성공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팁
중에 하나인 바로 시장 분석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의 스윙맨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시황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비법도 공개를 하면서 그때마다 제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시황 방향성을 예측을 해드려 왔습니다. 해서 오늘 그 비법을 다시 한번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컴퓨터로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로서 시황 분석법은 차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차트 내 어떤 패턴을 통해서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서는요, 종목의 흐름, 종목의 어떤 그 분위기죠. 또는 뭐 공통점이라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특별한 선이 하나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선 시황 분석을 할 수 있고, 이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만 활용해도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뭐 어떤 장기적인 어떤 그 추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경제지표라든지 뭐 기준금리 차트라든지 장단기 금리차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중장기 투자가 아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단기적 측면 또는 스윙 관점의 어떤 그 매매를 좀 주로 하시기 때문에 뭐 몇 년 이걸 끌고 가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식들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서 차트 패턴을 통해서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서는 갭상승이 나오고 두 번째로서는 봉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짧은 양봉. 그 다음으로서는 음봉 횟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변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자리가 되겠죠.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갭 상승, 붕붕 뜨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실제로 장중에는 강하지가 않아요. 근데 강한 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척을 하면서 주가를 올리면서 봉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양봉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양봉의 길이가 짧죠. 매수세가 있긴 하지만 그 매수 강도가 약하다. 그러면서 음봉의 횟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아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큰 폭의 변동성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쭉 빠지게 되죠. 자, 오른쪽 코스닥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갭상승이 나오고 갭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갭상승이 나옵니다. 갭상승이 자주 출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음봉의 횟수가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수 자체가 당일 크게 빠지지만 종목에는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 타격이 큰 종목이 물리게 되고 거기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원치 않는 중장기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패턴 공식을 통해서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 자, 다음 두 번째로서는요, 종목의 분위기입니다. 종목의 분위기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서는요, 우선주가 강세를 보여주거나 또는 부실주가 강세를 좀 보여주거나 또는 신규주가 강세를 보여주거나 하면 변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우선주, 부실주, 신규주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요. 공통점이 있죠. 그 대표적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를 비롯해서 큰 손들이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큰 돈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종목들이 아니란 얘기죠. 자, 우선 첫 번째로서 우선주는요, 평상시에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쵸? 평상시에 뭐 1000주, 2000주, 3000주, 뭐 만주, 많아봤자 2만주. 그렇다 보니까 쉽게 해서 큰 물량들이 들어가기에는 제한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우선주가 강하다라는 것은 주도성이 좀 제외됐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 다음 부실주인데, 부실주는 말 그대로 부실한 기업이죠. 3년 연속 적자라든지 감자 이력이 많다라든지 뭐 어떤 그 최악의 어떤 그 변수 가능성이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주식에 큰 손들이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몇십억 몇백억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역시나 우선주와 부실주는 큰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얘기고, 세 번째 신규주는 뭐냐?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또 우선주, 부실주는 이해하겠지만 신규주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신규주는 일반적으로 장 외에서 이미 고평가돼서 상장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고평가된 물량이 빠져나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평가 때문에 큰 물량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보통 신규주들은 장기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큰 물량이 들어올 수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보통 장이 안 좋거나 또는 증시 자체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가 약간 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하루가 좀 진행이 되었었죠. 오늘은 장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량주들 뭐 LG화학이라든지 일부 삼성전자 같은 이런 어떤 그 종목들이 강세를 좀 일정 부분 보여줬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이 어느 정도 버텼던 거지,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 코스피도 크게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이제 거래소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종목들의 특징들만 대략적으로 살펴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좀 자주 보시는 분들, 그리고 뭐 재무제표를 이제 좀 보면서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화면에 보여지는 것만 보면은 우선 이제 우선주, 현대건설 우선주라든지 이렇게 우선주들이 이제 눈에 띕니다. LG화학 우선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선주가 이제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SDI 우선주라든지 태양건수 우선주라든지 상위권 종목이 이렇게 우선주가 포진되어 있고, 여기 있는 종목들을 대체적으로 훑어보면은 잡주가 더러 좀 포진되어 있습니다. 잡주들이. 그래서 우선주, 부실주, 뭐 신규주들이 일단은 좀 모양새를 만들면은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코스닥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일단 뭐 나름대로 기업 가치가 우수한 종목들도 있지만, 종목들이 오늘 상위권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부실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거나 또는 사실 매매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완전 초잡주라든지 아니면 신고가 종목들 또는 일부 신규 종목들, 그러니까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기업들이 일정 부분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런 모양들, 이렇게 종목들이 강한 종목들이 있지만 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특별한 선이 있다. 이건 뭐냐? 특별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활용하기 나름인 거죠. 무슨 뜻이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지표를 가지고도 누구는 잘 활용하고 누구는 또 그렇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은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정말 특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또는 PC에다가 차트, 특히 지수 차트에다가 5일 이동평균선, 요거를 하나씩 깔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왼쪽 코스피, 오른쪽 코스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시황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음봉 2회입니다. 요 음봉 2회가 발생하면은 변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게 되면은요, 연속해서 음봉 두 번이 나오면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요, 바닥권 음봉 두 번이 아니라 고가 기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황에서 음봉 두 번, 이런 식으로요. 음봉 두 번이 나오면은 변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음봉 두 번. 자, 여기도 음봉 두 번이긴 하지만 주가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빠졌죠. 그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좀 제외하도록 하고, 주가 자체가 올라간 상황에서 음봉 두 번, 연속해서 음봉 두 번. 자, 오늘 같은 경우 음봉 두 번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이 음봉 두 번이 나왔을 경우에 변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내일 간다 안 간다의 홀짝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내 안전한 자산을 안전하게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가고 안 가고를 틀릴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좋은 시기에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날 확률이 높고 변수가 왔을 땐 손실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반등 나오고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음봉이 2번 발생되면 일단 그때부터 신경을 바짝 써야 되고 거기서 최악의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음봉이 연속해서 2번이 나오긴 하는데 그 2번째 음봉에서 이 512평선을 깬다. 꼭 뭐 2번째 음봉이 아니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512평선을 깨면 변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분석법이면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선이 뭐냐? 512동 평균선이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특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활용하기 나름이거든요. 자, 음봉이 2번 나오고 나서 512평선을 깬다. 말씀드렸다시피 꼭 음봉이 2번 이상 되는 시점에서 이제 2번째 음봉에서 512평선이 안 나오더라도 일단 512평선을 깨면 변수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연속해서 음봉 2번 나오고 여기를 깹니다. 그러면서 항상 변동성이 생깁니다.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그쵸? 자, 여기는 보시게 되면은 음봉이 2번 나왔으나 512평선을 깨지 않았고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면서 여기서 깼습니다. 그쵸? 다음날 코스닥이 마이너스 1.3% 정도 빠졌고 거의 대부분이 하락이 나왔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봉이 2번 나오면서 2번째 음봉에서 512평선을 깹니다. 다음날 양봉이 나왔지만 512평선 아래 구간에서 양봉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날 마이너스 3.92% 급락이 나옵니다. 장중에. 자,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음봉이 2번이 나왔으나 종가까지 일단은 그래도 유지가 잘 돼서 512평선을 이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좋은 거냐? 좋은 건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음봉이 2번 나오면 일단 부정적인 거거든요. 512평선을 이탈했을 때 정말 최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으냐면 눈에 보이는 종목이 있어도 잠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종목을 매매를 하지 않았다. 시장이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때 매매해도 늦지 않아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산다고 해서 수익률이 뒤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장이 좋아도 수익이 안 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그냥 단순 예측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오늘 매수를 하고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큰 폭의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측도 중요하지만은 확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안전한 자산을 꾸준하게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로 주식 투자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즉 중장기를 하자는 뜻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을 바라보면서 내 노후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이런 식으로 한번 밀리게 되면은 단 한 달만 해도 원금의 50%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이렇게 짧은 구간. 지나가고 나서 보면은 이게 사실 별거 아니지만 사실 보통 이런 자리에서 거의 계좌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최악의 상황만 피해 가도 큰 손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분석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차트에 5일 이동평균선만 설정을 해 놓으면 되고 내가 그 원칙대로 매매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패턴 공식을 통해서 즉 갭상승, 짧은 양봉, 음봉 횟수가 증가를 하면 또는 이제 종목의 어떤 특징이죠. 종목의 어떤 특징을 통해서 예측하는 방법이 있죠. 우선주, 부실주, 신규주가 강세를 보여준다. 큰 물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세 번째로서는 5일 이동평균선 이런 부분들만 확인해도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분들께서 평상시에 손실을 내기보다는 보통 계좌가 급락이 나올 때 계좌가 크게 손실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급락장을 피해갈 수 있는 나름의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시장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성공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99.9% 성공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분들께서는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겠지. 물론 특별한 나름대로 비법은 있긴 합니다. 확률적으로 잘 가는 자리가 있기는 하죠. 물론 그 또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 투자하시는 분들의 특징들을 보면 그 때와 시기를 잘 타서 매매를 한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마치 의무감을 갖고 오늘 내가 무슨 종목을 살까? 오늘 종가에 뭘 살까? 오늘 시초가에 뭘 살까? 오늘은 뭐라도 매매해야 될 텐데 오늘은 어떤 테마가 급등이 나올까? 그냥 의무적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성공 투자를 희망한다면 정말로 투자다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도 중요하고 나름의 노하우도 중요하지만은 시장이 가장 중요하고 전략이 중요하고 그 다음이 나름의 기술적 분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차트에 깔아 두시고 실천하셔도 성공 투자의 절반은 성공했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지 또 제 나름의 노하우를 여러분께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어플리케이션 깔아두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수익맨 영상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수익맨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기와 동시에 요 밑으로 링크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요걸 링크 주소를 누르시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설치를 함과 동시에 자, 이렇게 수익맨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설치가 되고요. 여기 박동혁 대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던 내용들이라든지 수익 노트로 들어가시면 기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아주 뭐 승률은 기가 막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비법들, 매매 방법들도 이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출퇴근길에 한 번씩만 확인하셔도 큰 도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시황 전략들 그리고 또 공부하시라고 또 기법 강의도 앞으로 자주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요. 뭐 어려운 거 하나 없죠. 돈 10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치만 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그래서 많은 분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수익맨 어플리케이션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은 일단은 좀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중요한 것은 나름의 매매 기준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공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전략을 꼭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언제나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